안녕하세요. 아이위드터치 김자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질문들 중에서 독학을 하고 싶은데 반영구 독학을 하고 싶은데 독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위드터치 교재와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질문들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또 그 원장님들에 맞추어서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드리고 말로서지만 전화상으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여러 원장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기에 제가 오늘 촬영 날짜도 아닌데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장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영구에서는 디자인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또 디자인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방법적인 거를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면서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꼭 학원을 가서 나는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학원을 잘 골라서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서 선연습이나 그리고 디자인 적인 부분들을 혼자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지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이위드터치 교재 중에는요, 제일 늦게 나온 기적의 반영구라는 교재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눈썹 디자인 북입니다. 눈썹 디자인이 반영구 눈썹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이 제대로 안 나오면 디자인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디자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완성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 앞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는 반복적인 얘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00매 정도? 센치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종이 안에 이 전체를 디자인으로 다 메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한 권을 꽃밥 디자인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사실 이 한 권만으로도 저는 웬만한 디자인은 충분히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디자인 공부들을 하는데 갈매기 눈썹, 아치형 눈썹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딱 3가지 정도를 추려서 응용하는 방법을 아신다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썹을 잡을 때 그 응용법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디자인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3가지의 디자인을 하루에 한 쌍을 3쌍, 3쌍, 3쌍 하면 총 9쌍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9쌍만 할 거야. 하지만 9쌍 가지고 되겠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쌍 하는데 기초하시는 분들은 20-30분 걸리는, 어떨 때는 밤새 했는데 다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디자인이 그만큼 힘들고 양쪽 데칼코마니를 맞추기에 너무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똑같은 줄이고 똑같은 디자인이기는 하나 여기에 다 채워서 하기엔 정말 쉬울 것 같은데 해보시면 굉장히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하긴 고달프고 힘들고, 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원장님들이 디자인 연습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다른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사실 디자인이 나중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기법들에 있어서의 좀 무너짐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시고 계시면서 나는 이제 한 쌍 하는데 한 30분 정도 안 걸리고 한 10분 안에, 진짜 나중에 한 5분 안에 끝낼 수 있다 하실 때는 그때부터 또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건 바로 눈썹 결의 전체적인 균형감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잘해도 결국은 눈썹이 전체적으로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디자인이 완전한 데칼코마니라고 하더라도 이 눈썹의 결에 있어서의 균형감이 양쪽이 너무 많이 달라지면 앞, 중간, 뒤 너무 많이 달라지고 결도 너무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여기는 뒤쪽이고 여기는 앞쪽이면 디자인이 착시적으로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에 있어서의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런 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눈썹의 앞, 중간, 뒤를 균형감 있게 결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기적의 반영구. 기적의 반영구는 디자인적인 걸 우선으로 한 게 아니라 안쪽 보시면 전체적인 결도 하나의 결이 아니고요, 종류별로 있습니다. 종류별로의 결들을 쭉 넣어서 설명을 약간 첨가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샤프나 0.3mm를 가지고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실제적인 눈썹보다 약간 더 키워서 살짝 큰 감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연습하실 때는 너무 실물적인 크기보다는 약간 크게 드로잉을 하시는 게, 결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드로잉을 균형감 있게 연필부터 샤프부터 하신다면은 나중에 공무판에서의 엠보 연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연습량이 훨씬 더 압축돼서 고농축으로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얇은 편은 아닙니다. 뭐 이거 하나 다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달, 근데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한 2달 정도에 3달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과 전체적인 결이나 이런 이해를 공부할 때는 갑작스럽게 벼락치기를 확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를 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선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내 손에서 또 기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손을 기계화로 만들고 손을 내가 자유자재로 생각하는 대로 선이 가게끔 만들려면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피부는 잠깐 놔두고 색깔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스킬 공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색착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게, 반영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색이 변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디자인 이쁘게 나오고 결에 있어서의 균형감도 맞췄는데 딱 보자마자 나 이거 어떻게 색을 맞춰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진한 걸로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화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색을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야, 이거 중화는 뭘까? 중화 색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지? 하고서 그때부터 독학하시는 분들은 또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는 무턱대고 어떤 눈썹에는 무슨 색소, 어떤 눈썹에는 무슨 색소하고 색소에 의존을 하시는 것보다 색의 원리,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하나쯤은 이런 물감들 있죠. 그리고 이런 파스텔들. 예, 저도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파스텔이나 물감들을 열어보면은 삼원색 정도는 있습니다. 삼원색도 있고 또 무채색, 블랙, 화이트도 있고, 레드, 파랑도 공부하실 때 약간 이거 푸시한 블루처럼 너무 짙은, 지금 여기서는 좀 밝게 나오는데 짙은 파랑을 쓰지는 마십시오. 약간 좀 밝은 파랑, 기본 코발트 블루 같은 색 계열, 그리고 빨강도 기본적인 거, 주황 말고 빨강입니다. 빨강. 그리고 노랑도 이런 레몬색 말고요, 그냥 기본적인 딱 노랑, 그리고 블랙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빨강, 노랑, 파랑, 화이트. 네, 화이트가 여기 없는데 지금 총 5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그죠? 하나 더 해서 5가지. 무채색 2개, 무채색 3개. 이걸 가지고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색채학 중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색을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브라운 계열을 만들 때 총 3가지의 삼원색이 있어야 되고,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무채색, 색의 명도 조절과 채도 조절을 또 만들어내는 블랙,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브라운 계열의 색을 거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카키 브라운, 초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다크 브라운, 블랙 브라운 다 만들 수 있는 색들입니다. 이때 만들어 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레드가 많이 들어갔던 색소가 이 색소였구나. 예를 들자면요, 이 정도 색의 브라운색입니다. 굉장히 밝은 색이죠. 그냥 딱 봐도 약간 레드 계열의 색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근데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파란 계열이 많이 들어갔네 하는 색들이 꽤 많습니다. 또 어떤 색은 좀 붉은 계열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색소인데, 색소를 믹스를 물감으로 만들려고 비율 대비를 위해 만들어 봤더니 생각보다 파란 계열의, 그러니까 쿨 계열의 색이 많이 들어갔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색소들이 어떤 계열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하에 만들어 보면 그렇지 않은 색소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에 이런 정도의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피부에 따라서 참고하여 중화나 그리고 원 스킬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색채학입니다. 사실 이거 색채학만 하루 종일,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들을 다 섞지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채학을 원데이 클래스를 할 때는요, 원장님들이 지겹더라도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색을 믹스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말려도 보고. 왜냐면 이게 수분감이 많았을 땐 짙어 보이는데 수분감이 또 날아갔을 때는 밝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든 생각하고 연구하고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큰 실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독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돈은 적게 들여서 내가 독학은 하는데 사실 나는 돈을 별로 안 들였기 때문에 이걸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난 그래도 독학을 해서 학원을 다닌 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기초 공부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 물감 없으면 이런 파스텔로도요, 충분히 말라 있잖아요. 물감 같은 경우는 수분이 물과 섞여서 만들어내는 도구인데, 파스텔 같은 경우는 말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의 변화가 없습니다. 섞이면 섞이는 대로 그대로 그 색이 남아있는 거겠죠. 뭐 색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만 해도, 요즘에도 있나요? 파우더식의 색소도 있던데, 저는 이제 파우더식의 색소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어떤 식으로 믹스를 할지가 중요하고, 피부에 흡착이 될 때는 종이는 상관이 없지만 마네킹이나 뭐 공구판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피부에 흡착될 때 과연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액체에다가 믹스를 해서 피부에 얼마만큼 흡착을 시키는지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색소를 만들 때요, 그냥 완전히 100% 천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색소도 공부를 해보시면 천연의 색소는 없습니다. 무기색소, 유기색소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말하거나 천연 색소는 없어요. 여기에서 흡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흡착제도 많이 들어갈 거고 약간의 중금속도 들어가고, 그죠? 화학적인 게 들어갑니다. 첨가가 됩니다. 그때 피부에 쉽게 흡착되는 부분만 흡착이 된다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색 변화는 더 빨리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색이 이쁘더라도요, 내가 완벽하게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피부에 주입을 시키더라도 결국 나중에 색이 시간이 지나서 색 자체가 또 바래입니다. 그죠? 그럼 탈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색은 내가 예쁘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색이 오랜 시간 동안 흡착되기란, 그대로 남아있기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색채학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왔을 때 1년 뒤에 나한테 또 리터치를 받겠다고 오셨는데 내가 어떤 색소를 썼는지 체크도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 모델분이 색이 변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다시 여기에다가 보충해서 색을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색을 써야 될지를 아셔야만이 대처를 합니다. 색채학은 지금 현재 2, 3레벨 있습니다. 교재입니다. 이거는 트레이닝 교재가 아니라 안에 이론적인 교재입니다.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안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 색깔에 있어서, 그죠? 어떤 색의 눈썹, 기본적인 전체적인 거를 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중화는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서 응용하실 수 있는, 공부하실 수 있는 응용 교재고요. 혼자 독학을 하실 때 이거는 이제 결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을 때 균형감에 있어서 보고서 기초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게끔 만들어 놓은 2, 3레벨 교재입니다. 1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균형감에 있어서, 디자인 균형에 있어서 기초적인 걸 설명을 해 놓은 교재고요. 기초하시는 분들은 사실 2, 3레벨 교재와 눈썹 디자인, 그리고 기적의 반영구 해서 디자인, 결, 색깔, 중화, 정말 간단하고 별로 할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하다 보면요, 정말 긴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충분히 기초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엠보, 수지나 머신이 재밌어서 자꾸 이제 그것만 하시다가 이거는 실력이 이만큼 늘었는데 디자인은 내가 부족한지 뭔지 몰라. 특히 독학 하시는 분들, 그런 게 체킹이 안 되고 나중에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나의 판단에 의해서 스킬만 하신다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실 땐 아차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손을 놓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답입니다. 학원을 가도요, 꾸준하게 노력하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디자인과 엠보의 균형, 결의 이해, 그런 다음에 엠보대를 잡고 라운딩하고 앞 조절하고 스킬 연습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겠죠. 얼핏 보면 엠보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엠보를 고무판에다가 긋는 연습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독학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나는 반영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반영구는 엠보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엠보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좀 하신 분들은 제 리뷰를 듣고 아 맞아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독학하시는 분들은 그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고객 대처에 있어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고객이 있어야 피부를 알기 때문입니다. 피부라는 건 기본적인 우리가 책에 있는 피부학에 있는 저도 뭐 종합 이렇게 면허증을 따고 피부와 헤어 까징도 다 이렇게 땄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건 반영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뭐 기본적인 것만 표피진, 피하 지방 요 정도만 알면 되지 그 세분화된 것까지 뭐 자체를 다 알아야 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현재의 눈썹이 무슨 색깔? 피부는 어떤 타입? 약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하고 계시는지 잠을 충분히 주무셨는지 아니면 지금 컨디션에 있어서의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을 위해서 고객관리 카드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적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비포 애프터 사진도 처음부터 습관이 안 되면 잘 찍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아 맞다 사진 안 찍었지 아유 어떻게 후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 후사진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 전사진이 있어야 후사진을 이해를 하죠. 전사진 후사진 찍는 것도 습관화돼야 되고 고객 리스트도 고객 카드도 이렇게 엄밀히 적어야 되고 그죠. 그 뒤에 좀 후탈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도 저희는 아직까지 반영구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 리뷰가 몇 년 뒤에는 필요 없는 리뷰가 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합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합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관리 카드를 어떻게 적는지에 대한 상세, 고객의 사인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중요합니다. 이때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자꾸 내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사람이 없어. 아직까진 기초고 하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쓸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반영구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가면서 결국은 알리고 마케팅하고 소통하고 이럴 땐 저는 고객관리 카드 그때 그 당시에 없었을 때는 저희 엄마 언니라도 앉혀놓고 나이, 성함, 전화번호 그런 다음에 혹시 뭐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한 어느 정도 복용하셨는지요? 잠은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반영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언제 하신 겁니까? 그런 거 정도는 체크해 가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고객님 동의하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름 적고 사인 정도는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이 안 되면요 나중에 고객이 오면 그냥 멍하게 기억을 못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영구는 처음부터 내가 자꾸 나에 맞는 옷들을 찾아가면서 입어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스킬 가야죠. 물감이나 예전에는 저희가 그 결 공부할 때 먹물이나 물감 같은 걸로 공부하는 데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렴한 색소나 싼 색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 공부할 때 너무 뻑뻑한 색소보다는 약간 물렁물렁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거든요.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계속 굳어져요. 겨울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하니까 굳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트니까 굳어버리고 그래서 약간 좀 묽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소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짜서 쓰는 튜브식이 있고요. 튜브식이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엠보, 수지 전용, 겸용 이런 게 많습니다. 엠보, 수지, 겸용이 많고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튜브식, 튜브. 이건 지금 노란색인데 국내 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튜브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튜브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죠. 자, 튜브식도 이제 해외 거죠, 그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튜브식. 꼭지 흔들어서 짜서 쓰는 거. 자, 이것도 튜브식입니다. 이것도 해외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스포이드식으로 짜서 쓰는요.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는 제가 잘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다 양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펌핑, 그죠? 우리가 많이 아시는 펌핑용, 펌핑해서 짜 쓰는 용.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기초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편안한 게 바로 이런 흔들어서 컵에다 짜서 쓰는 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은 게 많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쓰다 보면은 좀 컵에다가 덜었으면 굳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굳는데 윤활제라고 따로 팔아요. 처음부터 믹스를 해서 쓸 만큼 짜서 쓰고 나서
보통 실리콘 컵에다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리콘 컵이 연습할 때 자세가 나중에 습관이 되거든요. 자, 이런 컵이죠. 제가 항상 쓰는 늘어나는 컵. 두 번째 손가락에 끼겠죠. 기본적인 자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영구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제스처가 조금 하신 분들은 잡혀 있는데, 기초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끼우는 것도, 독학 하시는 분도 따라서 해야 되고, 그죠? 어디다가 여기다 끼워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다 끼워야 되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이랬던 것 같고, 그때는 이런 좋은 색소 홀더가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이제 막 무조건 딱딱하고, 아니면은 컵 홀더에다 끼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막 옮겨가면서 이렇게 막 좀 귀찮게 했던 그런 시대라서 예전에는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네, 여기 끼우고 여기에다가 색소 흔들어서 짜고, 금방 굳을 거 생각해서 윤활제 좀 타서 믹스를 하겠죠. 요즘에는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색소 믹스하는 용입니다. 여기에다 끼워서 크기별로. 가격대도 얼마 안 하고요. 가격대가 거의 한 얼마인가요?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알아보시면은 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수거 믹서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흡착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흔든다고 해서 저거 흔드는 속도에 비하면 터무니없겠죠. 그러니 믹스기가 요즘에 나오니까 저런 믹스기에다가 믹스하셔서 짜고 윤활제 넣어서 믹스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 습관을 내가 지금 실전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신다면 나중에 실전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무판이 많겠죠. 저는 제 고무판이 이거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고무판에 앞뒤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 결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민무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디자인 하고 나서 이제 엠보 하겠죠. 그런 다음에 데모를 하듯이 디자인 펜대, 또 수지 펜대, 그죠? 수지 펜대. 엠보 펜대보다 훨씬 얇죠. 그죠? 이렇게 얇은 거. 예, 이거는 이제 중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지만 제가 써보니까 이 디자인 펜슬이 좋더라고요. 재료상에 거의 다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 이거 좋더라고요. 깎아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펜을 깎는 방법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선이 예쁘게 매끄럽게 나오려고 그러면 예리하게 깎을 수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실로 풀어서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풀어 쓰는 것보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깎아서 쓰는 거 좀 귀찮긴 하지만 더 편하고 예리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썹 칼. 우리가 이런 재료 하나하나가 사실 기초하거나 독학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눈썹 칼도 좀 좋은 걸로, 비싸지 않아요. 그냥 보기엔 되게 예리하고 진짜 블레이드가 칼처럼 완전 너무 예리한 칼처럼 보이는데, 사실 날카롭기는 해도요, 한번 이렇게 텐션 주고 잘 잘라주면 그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가죽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눈썹이 좀 덜 나도 잔눈썹이나 이렇게 깎을 때 텐션 주고서 눕혀서 세워서 깎는 게 아니겠죠. 전혀 나는 미용업을 안 했다 이러신 분들은 눈썹 하나 주변 정리하는 것도 실전이기 때문에 손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이 자꾸 배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열어서 세워야 되나, 어영부영 해버리면 나중에 실전 들어갈 때 난 디자인 연습 열심히 했고 엠보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거를 하기에 굉장히 우왕좌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있어서 연습처럼 이런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주변 분들 관리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봉에 있어서도요, 요즘에는 이런 면봉이 나오거든요. 이런 면봉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동그란, 근데 이쑤시개 면봉이라고 하죠. 제가 써보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고나 다른 제품을 바를 때, 이럴 때는 좀 큰 면봉이 맞고요.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작은 면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리하게 잡을 수 있고, 자, 그럴 때는 이 면봉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디자인 펜이 방수펜이며 잘 안 지워지는 펜, 왜냐면 디자인하고 나서 완전 다 빨리빨리 지워지면 시술 도중에 다 지워지고 없어지면 또 디자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기초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방수펜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땐 여기에다가 클렌저, 워터 클렌저 같은 거를 묻혀서 지워내면 훨씬 더 예리하게 깔끔하게 지워내겠죠? 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사실 학원에서 어떻게
그런 작은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이런 랩 같은 것도 어떻게 잘라내고 눈썹에 어떻게 붙여야 되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학원을 가서 배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식적인 걸 몰랐기 때문이고, 이 분야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몰랐기 때문이지, 말 그대로 주의 사항이죠. 그런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방금방 깨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기동적인, 항상 얘기하지만 해내지 않고 인테리어 같은 이런 부분만 자꾸 중점을 두고서 학원을 다닌다면 결국은 나중에 내가 학원을 다녀서 뭘 했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나는 이런 거는 다 누구나 다 잘해. 다 잘해. 이런 건 누구나 다 잘해요. 그죠?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들. 도구도 너무 잘 샀어요. 돈을 막 머신도 잘 사고 아주 없는 거 없이 다 구비를 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했겠죠. 나중은 누가 더 잘하는지는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초적인 부분을 더 열심히 했느냐. 혼자만의 싸움을 더 길게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학원에서 배운 정도에서 내가 노력 별로 안 하고 오픈을 했다.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부딪혀가면서 깨져가면서 만들어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독학이라는 게 본인과의 싸움은 맞습니다. 학원은 그나마 돈을 어느 정도 몇백이라도 들여서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독학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신기 같은 경우는 안 꺼내왔지만 사실 머신기도 그렇습니다. 기초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머신기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비싼 것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뭐 중고라도 쓰다가 뭐 해보고, 근데 처음 썼던 게 이게 맞는 것만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꼭 적당한 적정선에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선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굳이 뭐 7, 80만 원까지 뭐 100만 원까지 넘어가서 너무 과한 부담감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가 스킬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재와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못해도 3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하셔야겠죠. 그럼 끝까지 내가 막 데모를 할 때까지 독학으로 사람을 시술을 한다? 그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내는 사람들은 거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학원을 가실 때 원데이 클래스 정도는 한 번 정도 가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원을 가실 때 원데이 클래스를 가실 때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과목이 뭔지를 체크를 하시고, 데모를 하시는데 선생님의 뭐 자세라든지 가지고 있는 도구라든지 그리고 뭐 앞조절이를 어떤 머신을 썼는데 어떤 자세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러 가시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시술적인, 어차피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데이에서 할 때 눈여겨보신다면은 원장님의 눈썹위에 따라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또 많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또 원데이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하면서 독학하시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뭐 사레벨이나 토탈북도 있습니다. 근데 사레벨이나 토탈북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후에 나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는 기초적인 공부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토탈북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공부하실 때 난 나중에 이후에 아카데미를 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실력 또한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잘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공부를 한다라는 자세가.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혼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실력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유튜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의 독학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경험자들이 영상도 내어주고 교재도 내어주고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좋은 교재와 이런 좋은 재료상에도 많이 있는데 원장님들이 노력과 시간적인 투자, 약간의 돈 투자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독학하시는 분들도 마냥 독학이니까 돈 한 푼을 안 들이고 하겠다. 사실 투자 없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투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혼자서 모든 걸 다 무료로 다 하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성공하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독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한 분 한 분 제가 전화 통화를 할 때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제가 상담을 합니다.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학원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또 많고, 멀어서 못 오, 요즘 또 시대가 그저 예전에는 멀어도 이렇게 왔는데 너무 멀으신 분들은, 심지어 해외 분들이나 아니 끝과 끝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꺼려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 그동안 그런 분들은 또 독학을 하기 위해서 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상담을 항상 장대하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의 핵심은, 얘기는 좀 길어졌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자잘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처음에 기초공사, 기둥을 세우고 토목공사를 하는 이 과정,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금방 훼손되고 벗겨질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초공사가 안 좋으면 인테리어는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 투자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독학 공부는요, 오히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서 공부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디자인과 스킬, 균형, 색채학, 그 넘어서 이론적인 관상학까지 하신다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세로 공부를 하신다면 원장님들은 더 크게 반영구로서 성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리뷰를 했는데요,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